퍼널 마케팅 수익 퀀텀 점프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퍼널 설계하기, 목표는 더 높은 가치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제가 어, 도전 퍼널까지 제가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제 장희 대표님이 14번부터 17번까지를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퍼널 설계하기 부분 오늘 파트 2. 그래서 파트 2에는 크게 뭐냐면 첫 번째 시작 퍼널과 언박싱 퍼널이 있는데 시작 퍼널에는 이렇게 리드 스키즈 퍼널과 서베이 퍼널, 그다음에 서밋 퍼널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된 거를 시작 리드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 리드 퍼널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사다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공유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치 사다리 부분이 있는데 가치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 비용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리드 퍼널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리드 퍼널의 목적은 뭐다 그랬죠? 리드를 생성하는 거. 새로운 고객의 리스트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뭐 메일 주소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리드 퍼널의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박싱 퍼널은 뭐냐? 처음으로 이제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결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언박싱 퍼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 형태의 퍼널을 언박싱 퍼널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좀 더 고가 100달러에서 2000달러에 해당되는 프리젠테이션 퍼널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퍼널은 언박싱 퍼널에서 좀 더 업세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고가의 가치를 제한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들이고요. 전화 퍼널은 2,000달러 이상 되는 걸로 판매 방식을 바꾼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판매 방식을 바꿔서 고객들한테 뭐 TM부터 시작해서 직접 만나서 대면 영업을 통해서든 이런 판매 방식을 바꿔서 고가를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리드 퍼널부터 전화 퍼널까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 사다리는 각각 달성해야 될 목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러셀 브룬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널 하나를 가지고, 그죠? 선택된 퍼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서 10만 불, 그죠? 100만 불이 달성할 때까지는 하나의 퍼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반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퍼널을 선택해서 실천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퍼널을 계속, 그죠? 실행하고 또 다시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러죠. 수정하고 해서 그 퍼널이 최고의 어떤 성과가 나올 때까지를 하나의 퍼널로 먼저 승부를 거는 것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퍼널을 알아보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퍼널을 선택하고 어떤 퍼널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비즈니스를 집중할 때 그 퍼널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집중해야 될 목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의 어떤 성격, 내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 내 비즈니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가치 사다리를 선택할 것이고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퍼널을 선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퍼널의 특성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향후에 어떤 퍼널을 통해서 집중할 것인가, 비즈니스 집중할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선택하실 때 중요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이 리드 퍼널입니다. 리드 퍼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리드 스퀴즈 퍼널, 서베이 퍼널, 서밋 퍼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퍼널에서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거 제안하고 그죠? 고객의 정보, 전화번호든 아니면 메일 주소를 같은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들어서 익숙한 거죠, 그죠? 랜딩이라는 건 비행기가 착륙할 때를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나 뭐 아니면 이런 검색해서 아니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최초로 도달하는 페이지가 바로 랜딩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일반화된 건 아니었고요. 웹 초기 시대에는 뭐냐면 이 모든 페이지에 이렇게 뭐냐면 팝업이 있었습니다. 팝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뭔가 메일 주소를 받는 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막 팝업이 열 몇 개씩 막 뜨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주 팝업에 질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뭐 크롬에서나 이런 쪽에서 팝업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기능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어, 팝업을 통해서 메일을 확보하던 곳에서 바로 큰 충격을 먹었죠. 마케팅을 해오던 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아 팝업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 자체가 팝업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즉 고객이 들어와서 이메일 주소를 남길 수 있도록 그 자체가 페이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게 바로 랜딩 페이지를 라는 형태가 바로 도입되게 된 하나의 어떤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의 리들은 터널은 결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트래픽이 발생이 되겠죠. 우리 광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우리가 운영하는 직영하는 채널을 통해서든 이렇게 들어올 때 고객들에게 매력 있는 어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을 선택하는 게 30%, 즉 3명 3명 중 1명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이 우리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후속 퍼널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 사다리로 이동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리드 퍼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드 퍼널인 스퀴즈 퍼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퀴즈라는 건 압박하다 이런 역할인데 결국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서 고객이 스스로가 그런 어떤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압박하는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리스키지 퍼널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지 퍼널은 자, 첫 번째 랜딩 페이지에서 그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렇게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정보를 넣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감사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감사 페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을 이루어지는 형식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스케치 페이지는 W 데이팅이라는 언어인 에반 파간이 설계한 건데 이 스퀴지 퍼널 하나로 갖고 그죠?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100개의 이메일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100만 개를 수집하고 온라인에서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놀라실 부분은 뭐냐? 이렇게 간단한 스퀴즈 페이지를 퍼널 하나가 어떻게 2천만 달러라는 연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로 스퀴즈 퍼널이 강력한 장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막 퍼널이면 되게 복잡하고 거창하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한번 사례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키스 테스트라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곧 여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몇 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키스 테스트에 대한 걸 제안합니다. 여자가 키스를 허락할지를 알아내는 법, 그죠? 데이트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 요런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뭔가 사귀고 싶고 또 아니면 이성과 사귀는 거를 발전시키고 싶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호기심 아니면 궁금증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제안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여기에 이름과 메일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요 간단한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한 페이지 자체의 랜딩 페이지가 100만 명이라는 리드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클릭을 하면은 이게 바로 랜딩 페이지에 입력한 거의 답입니다. A4 용지로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키스 테스트 제공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그리고 탁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써주는데 어떻게 써느냐.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발해주고 난 다음에 집 앞에서 손을 뻗어서 여성의 귀 뒤쪽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결이 정말 부드러워 보이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카락 끝부분을 살짝 만지면은 그랬을 때 여성이 보이는 반응을 볼 때 이게 여성이 키스를 할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온다면 아니면 머리 뒤에 있는 손결에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몸을 뒤로 빼거나 한 걸음 물러설 때는 바로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아까 보신 스키지 페이지의 랜딩 페이지와 그다음에 그 스키지 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들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리드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 매출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뭐냐? 어떤 게 나오냐? 추가 가치를 제한하는 업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더 많은 걸 알고 싶은가요? 앞에서 만족한 자기가 궁금했던 거 그리고 그게 가치 있는 정보라고 여겼으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더 많은 걸 알고 싶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지 확신을 그죠? 돌려놓는 연애 팁 도구와 기술에 관련한 수집까지가 담겨 있는 이북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북을 판매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영상을 판매하고 고가의 상단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연간 2천만 불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스케줄 페이지 같은 경우가 랜딩 페이지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꿈에 그리는 잠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아까처럼 그렇게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그죠? 그 랜딩 페이지에 답하는 고객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어, 땡큐 페이지를 통해서 그 답변을 풀어주는 것들이고 그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객의 리드를 생성할 수 있고 그렇게 생성된 리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업세일을 통해서 더 큰 가치들을 판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의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 여러분도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리드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사실은 이 랜딩 페이지에서 리드를 생성하는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마치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다기 때문에 이거를 리드 마그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에서는 리드 스키지퍼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할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메일 주소만 받는 거고요. 이렇게 리드 마그넷, 그죠? 마케팅 블랙북이라는 건 마케팅 시크릿 블랙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리드 마케팅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고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 고민, 결핍, 고충, 그죠? 미충족된 욕구 이런 걸 해결해주는 것을 전자책이나 쿠폰이나 영상이나 뭐 회원제 사이트나 뭐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게 만드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들의 문제든 그들의 욕망이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훌륭한 리드 마그넷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후크와 스토리가 있는데요. 후크는 결국 헤드라인으로서 고객을 후킹하는 요소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훅 스토리 제안을 이야기를 할 때 3초 내에 뭔가 고객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것, 나의 관련성을 제한하는 것, 그죠?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 이런 부분이 후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스토리도 짧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토리도 저기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 제안을 강력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그럽니다. 책에 보면 역방향 스퀴즈 패널이라고 하는 거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스퀴즈 패널은 뭐예요? 고객이 정보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퀴즈 패널은 뭐다? 먼저 정보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리드 마그넷으로 해서 영상으로 먼저 정보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후속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방향 스퀴즈 패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고객이 그 정보에 대해서 습득하고 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정보의 질이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아무래도 리드 생성률은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랜딩 페이지 다음 주에는 감사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페이지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퍼널 설계에 있어서 이 감사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냥 인사로 끝나는 페이지가 아닌 거죠. 먼저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객에게 약속한 리드 마그넷 그게 뭐 이북이든 그죠? 기타 여러 가지 뭐 쿠폰이든을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가치를 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업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고객들의 가치 제한을 하고 구매를 제한하고 그죠? 또 업셀이라고 그죠? 그죠?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감사 페이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퍼널 설계에 있어서 이 감사 페이지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가 퍼널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고 이 감사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퍼널 설계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속에 가치 어플을 하는 부분을 이런 걸
연속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고객의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입니다.